네. 261쪽의 풀이형 문제. 자, 몇 문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이형 문제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시간이 허락하는 한 조정을 하면서 문제를 풀이하면서 종합원가 계산을 잘 정리하도록, 그동안 확실하지 않았던 개념이나 이런 것들도 좀 확실하게 정돈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연수는 종합원가 계산 제도를 택하고 있대. 어떤 기간의 원가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요구사항에 답하라 라는 겁니다. 자, 일단 그 똑같은 흐름으로 이제 보는데 이렇게 기초제공품에 대한 그 단위가 나와 있고요. 단기 투입 단위도 나와 있고, 완성 수량, 그리고 기말 제공품 단위와 완성도,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완성도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를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이때 각 단가를 구할 때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을 이제 공부를 해왔는데, 후입선출법은 한 번만 살짝 하고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을 택할 때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게 왜 달라지는가, 이런 부분을 이번 예제를 통해서 확실히 좀 알아두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물량의 흐름을 파악을 해보면 전기 2월 한 금액이 8천 단위예요. 8천 단위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직접 재료비가 완성도가 90%야. 이거는 이 문제는 재료도 공정 초기에 투입되는 게 아닌 모양이야. 그 다음에 가공비가 몇 퍼센트 진행한 상태냐면 40% 진행한 상태입니다. 40%. 자, 그리고 단기 투입한 양은 5만 단위를 투입했대. 5만 단위. 그래서 총 이제 투입한 단위가, 원래는 이제 여기는 원가적지만 지금 단위만 보니까 총 투입한 단위가 5만 8천 단위였던 것이야. 5만 8천 단위인데 단기에 완성한 수량은 4만 6천 단위가 완성됐어요. 4만 6천 단위가. 이번 문제를 통해서 물량의 흐름, 완성도와 관련해서 완성품 환산량의 개념이 뭔가를 확실하게 하도록 하자. 그 다음에 차기 2월 하는 수치가 12,000단위라는 것이야.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쪽도 58,000, 이쪽도 58,000이니까 뭐가 없는 것이야. 당연히 뭐가 없어. 공손품이 없다라는 뜻이야. 공손이. 자, 그런데 요 12,000단위 기말 제공품은 직접 재료비가 직제가 60% 진행한 상태라는 것이야. 그다음에 가공비 완성도는, 가공 원가 완성도는 20%를 진행하다가 미완성된 상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흐름이라면, 즉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건 뭐냐면, 완성품 수량과 요것에 이제 기말 제공품은 뭐야? 완성이 안 된 미완성이니까 얘 1단위에 대해서 여기는 60%와 각각 20%니까 재료는 여기 1단위만큼 가져갈 때 얼만큼 비율을 가져가야 여기하고 똑같은 원가를 가지고 가도 문제가 없느냐, 이렇게 접근을 한 것이다 라고 그랬었어, 수업에. 그래서 이건 12,000단위로 그냥 본다면 1대1의 관계니까 말이 안 되잖아. 60%하고 가공비는 심지어 20%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착안했냐면 여기 1단위 가지고 가야 될 원가에 대해서 같은 원가를 가지고 가는데, 얘는 12,000단위를 가져가면 안 되고 12,000 곱하기 60%만큼 단위만 가져가면 원가를 골고루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본 것이야. 자, 그랬을 때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은 어떻게 본 것이냐면, 환산 단가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환산 단가를 요것만 가지고, 요 단기에 투입한 원가만 가지고 나눈다라고 한다면 요 환산량 전체로 나누면 안 되겠지. 여기에 있는 그 환산량을 빼줘야 되겠더라라는 것이야.
그리고 평균법은 여기에 원가도 여기 차변의 원가 전부 다를 가지고 단가를 평균 단가를 나누니까 요 전부 환산량으로 나누면 된다라는 것이었던 거지. 어느 정도 들어오지? 자, 그래서 평균법에서 지금 어디를 구해달라고 하는 문제냐면 요거 환산량 여기를 구해달라는 것이야.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 자, 그러면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은 몇 단인가를 구하렸더니 몇 단위인 것이야? 46,000. 그렇지? 46,000 더하기 요거 직접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이니까 재료비 환산량이니까 12,000 요 단위인 것이지. 그 12,000인데 60% 곱하기 60%만 해야 되니까 0.6 한 단위였던 거지. 그러면 12,000 곱하기 0.6 하면은 6, 22, 6, 1, 6, 7,200 단위가 되어져서 요 둘을 합하면 자, 요거 둘을 합하면 얼마가 된다는 뜻이냐면 요게 계산하면 53,200 단위더라 라는 것이야. 53,200 단위 재료비 환산량은. 그 다음에 가공비 환산량은 가공비 환산량은 이것도 이제 이렇게 넓혀보도록 하죠. 가공비 환산량은 똑같은 방법으로 46,000 올라가네. 이렇게 된 거야. 자, 가공비 환산량은 46,000에다가 플러스 12,000 역시 곱하기 몇 퍼센트 한 것이야? 20%밖에 안 했으니까 여기 환산을 하면 환산 수량은 0.2를 곱한 요거는 이제 뭐 2,400 정도가 되겠다. 2, 4, 2, 1은 2,400을 더하면 자, 요거 계산하면 46,000에다가 2,400 더하면 48,400 단위. 요게 되더라라는 것이야. 요게 평균법일 때 직접 재료비 환산량이고 가공비 환산 수량이더라라는 겁니다. 자, 반면에 선입선출법은 선입선출법은 여기 환산량을 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요 환산 단가 여기 구하기 위해서 여기 환산량을 이제 넣는데 얘만 가지고 원가를 얘만 가지고 여기 원가만 가지고 여기 원가만 가지고 나눠야 되니까 이 수량은 빼주라라는 것이야. 여기에 있는 환산 수량은. 자, 그래서 요 원가도 당연히 여기에 있는 원가만 가져오겠지. 자, 여기서 빼주는 것이야. 그래서 기초 부분을 선입선출법은. 그래서 선입선출법에 의한 직접 재료비 환산량은 46,000 플러스 12,000 곱하기 0.6 한 거에서 빼기 8,000 단위에 대해서 8,000 단위에 대해서 여기 8,000 단위에 대해서 곱하기 90% 0.9 한 것을 빼줬더니 9872 7,200을 빼줬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46,000 단위가 나오더라는 거지. 이거는 46,000 단위. 어떤 방법일 때? 선입선출법일 때는 직접 재료 환산량이 여기에 있는 기초분의 재료비 환산 수량을 빼주더라라는 것이야. 똑같은 흐름으로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도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할 때는 단기분만 가지고 평균 단가를 구하는 일이니까 요 원가 나누기 요것으로부터 요 환산 수량은 뺀 것. 즉 46,000 플러스 12,000 곱하기 0.2 마이너스
어떤 수량을 빼? 8,000 곱하기 몇 퍼센트 진행해서 가공비는 0.4, 40%, 0.4한 것을 뺐더니 48, 32, 3,200을 뺐더니 45,200 단위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법이냐 선입선출법이냐를 됐을 때 완성품 환산량은 뭐 어떤 것의 차이냐면 기초 제공품의 환산 수량 차이만큼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차이가 나는 것이야. 이제 좀 정돈이 되지? 무슨 차이가 나?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차이는 환산량이 기초 제공품 환산량만큼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기초 제공품이 있으면 그 환산 수량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 방법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고 있어. 문제에서. 그지? 자, 기말제공품 평가 시 평균법을 적용하는 경우 완성품 환산량, 그리고 기말제공품 평가 시 선입선출법. 요건 구했어, 지금. 각각. 그지? 재료비 환산량, 가공비 환산량, 재료비 환산량, 가공비 환산량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 차이가 나는 수량은 기초제공품 환산량 차이였더라 라는 것이야. 자, 그런데 그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 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야? 기초제공품에 그러니까 얘가 존재하기 때문이야. 얘 존재하지 않으면 단기에 시작을 해서 완성했다 그러면 이게 환산량이 차이가 없겠지. 여기가 제로일 테니까. 기초제공품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기초제공품이 존재하는데 평균법은 여기에 있는 원가와 수량까지를 전부 다 더해서 평균 단가를 구하는 것이고, 반면에 선입선출법은 요 단기분의 원가를 가지고 단기에 해당되어지는 환산량만을 가지고 단가를 구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제외시키고 하는 이러한 방법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정리하면 기초제공품 재고액이 없다면 평균법이나 선입선출법은 환산 수량이 동일하겠구나 라는 것이고, 당연히 환산 단가도 똑같겠지.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늘 하니까 선입선출법이든 평균법이든 의미가 없지. 그지? 전기에 하던 애와 단기의 그 단위 부분이 금액도 다르고 환산 수량도 달리 적용하니까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이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야. 자, 얘가 없으면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잘 정리가 어느 정도 됐을 거야. 자, 하나 더 정리하면 요건 완성품 수량이야. 요거는 환산량. 완성이 안 됐으니까, 그지?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은 완성품 수량과 완성품 환산량의 합인 것이야. 그래서 요거를 이제 평가해 올 때 재료비는 이제 622 7,200 단위에 대해서 여기 평가하고, 여기는 224 2,400 단위에 대해서 그 수량으로 여기에다가 집어넣었던 것이야. 여기 환산량에다가 기말제공품 환산량 할 때는 여기 이제 7,200 단위, 요거는 가공비는 몇 단위? 2,400 단위 이렇게 했던 것이야. 단가 구할 때 선입선출법, 평균법이 차이가 난다 이런 겁니다. 예, 자, 되셨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자, 그 다음에 2번을 한번 해보자. 2번을 통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해줄게. 자, 주송도는 종합원가 시스템을 하고 있대요. 원가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9월 초 월초 제공품 300단위, 완성도 40%, 직접 재료비는 36만원, 가공비 20만 2천원. 총도는 당월에 1700단위를 공정에 투입하였고 당월 투입 직접 재료비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야. 자, 그리고 재료는 모두 공정 초기에 투입되고 요 중요한 자료지. 그리고 기말 제공품 완성도는 50%. 자, 이거 쭉 늘어져 있는 얘기를 보면서 결국은 또 뭐를 해줘야 된다냐?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월말 제공품이 얼마인지와 완성품 원가 구하라고 그러는데, 당연히 이거부터 해야지. 맨날 해오던 것부터. 그지? 저 쭉 되어져 있는 얘기를 보고 해줘야 돼. 자, 기초가 몇 단위라는 거야? 300단위.
먼저 이제 평균법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평균법 먼저 하도록 하자. 평균법하고 평균법 300단위고 직접 재료비가 얼마냐면 36만원. 직접 재료비 36만원. 몇 퍼센트래? 완성도가 당연히 100%겠지. 공정 초기에 투입되니까. 자, 그 다음에 가공비는 얼마냐 하면 20만 2천원이라고 합니다. 20만 2천원. 자, 그리고 몇 퍼센트 했어? 40%네. 40% 했습니다. 40%. 자, 그리고 단기에 투입한 수량은 1700단위. 단위 이런 거 안 써도 돼. 문제 빨리 풀으려고 할 때는.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는 얼마가 들어갔느냐 하면 170만원. 170만원. 그 다음에 가공비는 얼마가 들어갔느냐 하면 356만원. 356만원.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가 합계를 내보면, 이렇게 전부 다 원가 합계를 내보면 582만 2천원이 됐던 것이야. 582000. 자, 그리고 완성이 몇 단위가 완성됐느냐 하면 1800단위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월말 제공품 재고 수량은 문제에서 안 나와 있어. 자, 안 나와 있어도 공손 얘기가 없으니까 우리는 여기가 몇 단위라는 걸 알 수가 있느냐 하면 200단위가 월말 제공품에 남아 있겠구나 알 수가 있는 것이야. 자, 이때 직접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투입되니까 100%. 가공비는 몇 퍼센트 진행하다가 오르냐면 50%라고 하고 있어. 기말 제공품. 50%. 자, 여기 원가는 동일하게 얼마로 같아야 되니까 582000으로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해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완성. 자, 이랬을 때 평균법이라고 하니까 월말 제공품 재료비부터 먼저 가도록 하자. 자, 월말 제공품 재고액 여기를 구해야 되니까 월말 제공품 직접 재료비는 직접 재료비 환산 수량. 자, 직접 재료비 환산 수량은 몇 단위로 딱 구정되냐면 100%니까 200단위야. 200단위. 자, 200단위인데 문제는 평균법이었을 때 뭐를 구해와야 돼? 여기 환산 단가에 해당되는 요 별표를 구해와야 돼. 환산 단가를. 자, 평균법이니까 직접 재료비 단기분과 전기분 모두 다를 합한 애를 가지고 와야 돼. 자, 그러면 여기가 얼마냐면 전기분 36만원과 플러스 단기분 170만원. 자, 요 부분을 몇으로 나누냐면 완성품 환산량을 구해야 돼. 평균법일 때 완성품 환산 수량. 자, 환산 수량 구해보자. 1800. 그렇지? 더하기 100%니까 200. 그래서 요거 그냥 그대로 요 재료비 환산 수량은 2000단위가 되어지는 것이야. 여기 2000단위. 는 2000단위 아니야? 2000으로 나누는 것이야. 즉 206만원을 2000원으로 나누었더니 2000개로 나누었더니 환산 단가가 1030원. 1030원인 거야. 1030원. 평균법일 때. 되지? 그래서 여기서 구한 1030원. 아이고. 지워버리자.
1030원을 적용시켰더니 기말 제공품, 즉 월말 제공품 재료비가 206 0 20만 6천원이더라 라는 겁니다. 200 곱하기 1003. 뭐가 구해진 거야? 여기에 속하는 재료비, 기말 제공품 재료비가 구해진 것이야. 자, 가공비도 마찬가지로 가공비는 기말 제공품에 속하는 환산 수량이 몇 개야? 몇 단위야? 100단위네. 그지? 100단위. 자, 환산 단가는 기말 제공품 가공비가 평균법이니까 원가를 전부 다 가지고 와야 돼. 20만 2천 플러스 356만 나누기 환산 수량 1800 더하기, 자, 이번에는 200개 그냥 갖고 오면 안 돼. 요거 봐봐. 2000단위인데 50% 진행했으니까 여기가 50. 자, 평균법이니까 이거 빼, 안 빼? 안 빼야지. 안 빼는 것이야. 자, 얘를 구했더니 요거 이렇게 더하면 1850 단위가 되겠다. 자, 그래서 요 금액 요거 20만이죠. 분자가 요거 더한 것 나누기 1850 하면은 여기 환산 단가가 가공비 환산 단가가 1980이 되어지는 것이야. 1980. 그치? 그래서 100단위에다가 여기서 구한 1980원을 곱했더니 기말 제공품 가공비가 198000 19만 8천이더라는 것이야. 자, 그러면 1과 2를 더하는 것이야. 여기 기말 제공품 재료비 20만 6천원과 플러스, 자, 요거 가져올게. 복사해 오도록 하자. 편하게. 이렇게 20만 6천원 월말 제공품, 기말 제공품 재료비,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월말 제공품 가공비. 자, 이러면 월말 제공품 재고액이 되어지겠다. 그지? 자, 얘를 구했더니 얼마가 나오느냐면 40만 4천원 404000이 되려는 것이야. 자, 얘가 404000이니까 여기가 404000이라는 것이야. 요 면적이 요게 404000이니까 전체 582000으로부터, 그지? 요거 전체 금액 582 통제조항까지나 저게, 그지? 582000 마이너스 지금 여기서 구한 404000 이렇게 빼주면 자, 금액이 얼마가 나와? 582000에 404 빼면 5418 000원이 뭐라는 거야? 당월 당기 제품 제조 원가더라 라는 것이야. 당월 제품 제조 원가. 이렇게 진하게 다 해보자. 이게 당월 제품 제조 원가였던 것이야. 당월 제품 제조 원가는 따라서 5418 0001이 됐던 것이야. 그치? 이것도 희망고데기로 고쳐보자. 5418 0001 됐지? 자, 제조 단가는 어떻게 구해? 나누어주면 되겠다. 그치? 제조 단가는 지금 구하라는 건 없나? 자, 없으면 안 해도 될 것 같아.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완성품 원가만 구해달래. 그지? 완성품 원가만. 자,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이냐면 선입선출법이야. 자, 그래서 교수님 이번에 쉽게 가르쳐 봐봐. 이번에 눈치를 딱 채봐. 뭐 어디만 다른 것이야? 똑같은 흐름에서 기말제품 재료비 구할 때 요거 환산 단가를 구할 때 전월분은 쳐버리는 것이야. 원가도 빼고. 그지? 그래서 170만 원 당월분만 가지고 나누고 요게 그 원가 뺐으니까 여기에 원가를 36만 원 뺐으니까 요거 환산 단위할 때도 빼줘야 되겠다. 300단위를 빼주는 것이야. 그러면 여기가 몇 단위가 돼? 1900단위로 나눠주고 있는 것이야. 1900단위로. 1700단위구나. 빼면, 그지? 1900이 아니지. 1700으로. 자, 그러면 여기가 단가가 얼마짜리가 되느냐면 1000원짜리가 되어지는 것이야. 그럼 여기가 1000원이 되는 것이지. 자, 그러면 200 곱하기 1000이니까 20만. 즉 선입선출법에 여기 지금 선입선출법이다. 지금은 자, 요거 선입선출법. 선입선출법에 의하면 기말제공품 재료비가 20만 원인 것이야. 자, 그 다음에 기말제공품 가공비도 마찬가지로 여기 전월분은 빼주는 것이야. 얘는 다 여기 완성품은 요 부분의 원가는 다 완성되어졌으니까 요 부분은 요 부분 여기 기초 부분 있지? 여기는 다 완성되고 선입선출이니까 이거 완성하고 요 다음으로 하다가 여기 남아있다라고 하니까 요거 구하러 갈 때 요 단가만 요거 원가만 가지고 단가를 나누는 것이야. 자, 그러면 가공비 원가는 356만 원 요거만 갖고 나누는데 가공비 환산량 봐봐. 1800 플러스 200 곱하기 0.5 했더니 이거 뭐야? 아까 여기 1800 그 플러스 여기가 1850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여기 1900으로 나눴어야 됐다. 그지? 평균법 할 때 말이야. 여기가 1850이 아니고 요거 100단위다. 그지? 잘못 풀었어. 평균법 할 때 요거 100단위야. 평균법 때 요거 곱하기 평균법 때 요거 200 곱하기 0.5 했으니까 100단위 했어야 돼. 1850이 아니고 여기가 아까 1900이었다라는 뜻이야. 1900. 아이고 1900. 그래서 1900으로 나누었더니 여기가 1980 이렇게 됐던 것이야. 자, 여기는 같아. 교수님이 그 책을 보고 했었으니까 요거 100단이다. 자, 그런데 지금 다시 와. 이제 요 당월분만 가지고 하니까 356만 원 나누기 1800 플러스 100단이었다가 요거 빼줘야지. 300단위 곱하기 0.4. 몇 단위를 빼? 그러면 300 곱하기 빼기 잘해야 돼. 자, 100, 3, 42, 120을 빼줘야 되네. 120. 그러면 여기 단위가 몇 단위가 되어지냐면 1900에서 120, 1780. 아까 이거 평균법 할 때 틀렸었어. 요거 계산, 요거 100인데 50이라고. 자, 여러분은 잘했을 거야. 아마 내가 그렇게 했어도. 자, 이렇게 나눴더니 여기 평균 단가가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은 2,000원이 나오는 모양이야. 그런 거지? 요거 나누면은 356만 나누기 1780 하면 2,000원이 나오는 모양이야. 자, 그러면 여기는 100단위로 잘했네. 아까 환산수량. 그지? 잘했어. 여기 2,000으로 변하니까 여기도 20만 원이 되겠다. 자, 같은 흐름으로 이제 월말 제공품 재고액은 20만 변하지. 자, 여기도 20만. 그래서 40만 원이 되네. 어떤 방법일 때? 선입선출법일 때 기말 제공품 재고액 요 부분의 원가가 40만 원이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흐름에서 총 제조 원가인
582000으로부터 빼기 40만. 자, 이렇게 했더니 여기가 얼마가 나오느냐면 5422 완성품 원가가 5422,000으로 더 높아지고 있어. 자, 그래서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차이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정리한 거는 해답을 보고 가도록 하자. 자, 간단하게 볼게.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 봐도 되는데 해답 보면서 이렇게 정리되어졌어요. 정리하는 표는 교수님이 안 만들어. 자, 2번 정리한 거 봤더니 해답을 봤더니 여기 완성품 단위당 원가 비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월말 제공품 원가가 이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완성품 원가는 이렇게 비교돼.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그리고 완성수량 1800단위로 각각 나눴더니 제품 단위당 원가가 평균법이 3010원, 선입선출법이 3012원 이렇게 되었다라는 뜻이야. 자, 그럼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했을 때 평균 단가가 높다라는 뜻은 어떻게 되어졌다라는 얘기일까? 완성품 쪽이 더 높아지도록 하는 방법이 선입선출이란 뜻은 물가가 전기분이 더 높았다라는 뜻이네. 그래서 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이야. 어떤 물가인지는 이제 모르지 지금. 재료인지 농업인지 가서 더 분석을 들어가 봐야 돼.